예, 1896년 정신분석학을 창시를 했고요. 그리고 저서로는 히스테리 연구, 일상생활의 정신병리, 꿈의 분석,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 종교의 기원, 예술, 문학, 정신분석, 문명 속의 불만 등 총 17권의 책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저서가 이제 100년 전에 출간을 했는데 현재도 개정 없이 계속 출판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책이 한번 나오면 개정을 하는데 프로이드의 그 책들은요, 이거 전집이 17권이 있는데 지금도 그때 100년 전에 쓴 그걸 그대로 이제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양 철학의 전통적인 정신 구조론을 뒤집어서 20세기 심리학에 필적할 만한 공적을 남겼습니다. 네. 또 볼게요. 정신분석학의 태동을 보겠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김나지움, 그 유럽에서는 이제 김나지움이라는 학교에서 늘 아주 1등을 했나 봐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빈 이제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죠. 그래서 브레케 교수의 이제 생리학 연구실에서 졸업하고 6년 동안 이제 중추신경계 해부 이런 거를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올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이제 유학을 왔죠. 그래서 이제 살페트리 병원에서 샤르코 교수 지도로 히스테리 환자를 갖다가 관찰을 했습니다. 네, 이제 밑에 PPT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보실 텐데, 그때 당시에 어느 여자 환자를 갖다가 치료하는 그 사진이 그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 안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예. 병원에 이제 거길 들어갔는데 이 상담학을 이 상담 이론 학자들을 찾아서 이제 유럽을 이제 간 거예요. 교육학자, 이제 상담 심리학자, 그다음에 신학자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발자취를 좀 보고 싶어서 갔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프로이드 때문에 여기 살페트리 병원을 들어갔는데 그때가 2월이었거든요. 그 병원 안에 공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사진이 이제 그때 1800년대 그때 당시에 치료 장면을 찍은 사진이 지금도 그대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걸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로 유학을 갈 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샤르크 교수 지도로다가 이제 환자를 관찰을 한 거죠. 그리고 브로이어 교수가 이제 히스테리를 치료를 하고 환자에게 체면을 걸어서 심리적 외상과 그때 그 부정적인 감정을 갖다 말로 토해놓으니까 이제 마비가 풀리는 거예요. 그 마비가 돼서 팔이라든지 다리가 마비돼서 꼼짝을 못하던 사람이 그런 치유되는 걸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을 하고 이제 프로이드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프로이드가 이제 브로이어 교수와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카타르시스 요법을 이제 확립을 했어요. 근데 그 카타르시스라는 건 소위 말하는 굴뚝 청소라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그 심리적인 청소법이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체면을 벌어서 이제 이렇게 히스테리를 치료를 했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체면법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계를 느끼고 또 나름의 이제 이거를 개발한 게 바로 자유연상 이거를 개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체면에 걸리지 않는 점을 발견하고 자유연상법을 이용해서 치료법을 발전시키면서 정신분석이라는 명칭을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여기 사진이 27쪽에 나와요. 살베르트 병원.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여자가 이제 지금 체면 걸어가지고 치료하는 장면을 이제 사진으로 이렇게 제가 찍어가지고 와서 여기 PPT에 넣었습니다. 네, 전통적인 서양 철학의 인간의 정신 구조는 맨 바닥에 인간의 맨 몸 안에는 육체의 충동들과 감정이 있다. 그리고 이성은 바로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신분석 모델에서는 우리의 맨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이 정신이라는 이성은 정신이다 이것이 다가 아니라 육체의 어떤 충동이나 감정 위에 있는 이성이 곧 정신이 아니라 정신 세계가 무의식과 전의식과 의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무의식에 관한 거는 철학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그야말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되려면 객관적인 그게 필요한데 어떻게 증명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로이드가 그때 아까 뭐 기계론적이다 뭐 이런 거 이 책의 교과서에 나온 걸 얘기했잖아요. 프로이드가 그거를 갖다가 여러 가지 이론을 갖다가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학적으로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거죠. 정신 분석의 이제 인간이해는 정신 분석학에서는 인간의 심리적 적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신, 심리적 적응의 중추적 역할을 정신은 서로 다른 종류의 활동과 내용을 갖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의 세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은 정신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정신의 일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은 저 큰 이렇게 편에서 보면 하나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리고 정신에는 여러 종류의 정신 활동과 조직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정신 구조는 바로 원초와 자아, 초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층 심리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미지를 볼까요? 34 PPT를 보면 밑에는 이렇게 이제 굳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제가 우주도 얘기했었어요. 그렇듯이 이렇게 우리의 무의식 세계는 무한하다. 대양으로 보면 저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밖으로 드러낸 저 위에 빙산에 보이는 것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쓰듯이 의식은 그야말로 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위로 올라온 요 빙산과 무의식으로 보이는 큰 빙산의 여기 이렇게 표면이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전유식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정신세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의식에 초점을 두어서 무의식적인 성적, 공격적 충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갈등을 파악하고 이를 분석한 이론으로 정신결정론과 무의식을 기초로 인간의 심리현상과 행동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까 교과서에서 읽었죠. 인간의 성격 발달에서 과거의 경험, 그것이 오늘날 나의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나의 이제 행동을 갖다가 운전하는 운전대다. 그리고 무의식, 그것이 유아 심리 성적 욕망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심층 심리학이라고 해서 저 의식과 전의식, 무의식 거기에 본능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 그 다음에 자아, 그 다음에 초자 이거를 이제 얘기를 했죠. 개체 본능, 보존 본능은 심리의 기초를 본능에 두고 불쾌를 회피하고 쾌를 추구하는 종의 본능이다. 그리고 자유현상법을 사용해서 신경증을 치료했고요. 그리고 융, 아들러, 에릭슨 등에게 수용돼서 계속 이제 변화하면서 발전을 했습니다. 이 이론이. 그래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들러의 이론, 융의 이론을 배우시고 에릭슨의 이론을 배우시는데 거의 다가 이제 이렇게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학을 기초로 해서 그 이론들을 또 만들어 나갔습니다. 마음의 세 가지 영역, 지형학적 모형, 그래서 무의식과 전의식과 의식을 얘기를 했죠. PPT를 보면 37쪽이에요. 그리고
의식은 개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생각이나 기억을 얘기를 하고요. 전의식은 현재는 의식에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 생각해 보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걸 전의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의식은 몰라요, 내가. 그러나 그 무의식은 내가 모르는 영역이지만 계속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의식에 직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고유한 정신 세계인데, 영역인데, 정신 활동과 정신 내용이 있다. 이것은 계속 올라와요. 근데 그것이 뭐 어떤 게 올라오냐, 충족되지 못한 본능적 소망들의 집합서로서 성적이라든지 공격적 욕구,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들, 죄책감 등의 저장고다. 네, 이것이 무의식에 있을 때 계속 위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러한 욕구들이 의식으로 올라오라고 할 때 자아는 위험과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성적이라든지 공격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본능적인 욕구들이 이제 계속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 욕구를 갖다 억압해서 무의식으로 몰아넣고 의식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아가 자꾸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배가 고픈데 아직 수업이 좀 더 남아있어. 그러면 어때요? 조금만 참아. 그리고 자꾸 밀어 넣는단 말이에요. 예, 억압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는 억압해도 참을 수가 있죠. 근데 2시간 정도 만약 계속 이어갔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우리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밥을 먹고 수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또 PPT 39쪽을 보겠습니다. 원초와 자, 초자. 네. 그리고 이제 그 무의식과 전의식과 의식. 예, 아까 빙산을 갖다가 이렇게 또 이제 성격 구조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초에는요, 무의식적 정신에도 에너지가 존재를 하고요. 굉장히 크죠. 그리고 초자는 내면화된 이상들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친구를 때리면 친구가 너하고 안 놀아자. 그리고 그건 나쁜 행동이야. 네, 그렇게 자꾸 가르쳐요. 그러면 내면화된 이상들이에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사람? 우리 엄마가 만들어준 어떤 이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약간의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양심이라고 보시면 진짜 가장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자아는 집행적 중개자. 네. 자아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리고 본능이 원초에서 올라오는 본능을 갖다가 네, 조금 참아 이렇게 누르죠. 예. 그래서 현실 원리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요. 원초하는요, 네, 본능적인 원리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요. 초자는 양심의 원리에 의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뒤죽박죽 막 치고받고 싸우는 갈등이 일어나는 건 바로 이 세 가지가 이렇게 균형이 안 맞고 안 맞을 때, 네, 예, 본능이 너무 세게 올라오면 자아가 계속 누르다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힘을 못 써요. 그렇게 되면 네, 본능적으로 행동을 하죠. 네, 이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초자가 그러고 나서 이제 본능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초자가 그러고 나서 행동을 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네. 그럼 양심에 이제 가책을 받죠. 그럼 너무 심하게 양심에 가책을 받으면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을 갖다가 그래서 이제 뭔가 죄책감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불안에 사로잡혀서 내가 잘못했는데 우리 아빠한테 걸리면 나는 큰일인데, 너무 그게 이제 큰 잘못을 했을 때 이러면서 불안에 휩싸이고,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우울증도 걸리고 이제 그런 강박증적인 행동도 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의 정신 구조가 이렇게 초자아와 자아와 원초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제일 위에 게 초자아죠. 제가 PPT에는 원초아를 이제 맨 위에다가 놨는데, 이것이 초자가 가장 상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아는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고요. 현실 원리에 의해서 행동을 갖다 실행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고, 원초아는 본능적인 거를, 그래서 종의 개체 보존을 갖다가 이 원초아가
하는 거죠. 그 역할을. 그야말로 사람이 나중에 정말 그 죽을 때 되면 본능만 남아 있어서 먹는 건 계속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인간의 그 종의 개체 보존본 그걸 보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초화가 계속 이제 활동하는 거죠. 네. 원초화를 이드라 그러죠. 정신의 에너지의 1차적 원천이에요. 그래서 본능이 자리하고 있고요. 무의식과 같이 쾌락 원리에 따라서 작동을 해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어때요? 먹고 배설하고. 네, 이런 것. 그 다음에, 예, 본능적 욕구가 만들어내는 긴장을 참지 못하고 즉각 충족되기를 바래요. 이것이 바로 쾌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면 불쾌하단 말이죠. 예. 그리고 선천적으로 타고나죠. 우리 사람이 누구나 다 타고나죠. 왜냐하면 이것이 개체 보존 본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로부터 자아와 초자가 분화돼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건 이제 나이가 이제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아를 보겠습니다. 생후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면 이들로부터 자아가 형성이 돼서 현실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2차 사고 과정이죠. 네. 그래서 욕구 충족을 위해서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게 하는 현실 원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때로는 방어기제를 사용해요. 불안할 때 방어기제. 요거 끝나고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에고라 그러죠. 생후 4개월에서 6개월에 아주 조그맣게 요게 태동돼서 점점점 자라서 2살 정도가 되면 이제 자아가 확실하게 이제 형성이 된 거죠. 네, 요게 현실 원리죠. 일하는. 그래서 PPT에 지금 제가 옮기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원본능에서는 이렇게 먹는 그런 이제 이거 본능도 있지만 공격적 본능도 있는 거죠. 여기에는 성적 본능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초자는 네, 4살, 5살쯤에 남근기의 자아로부터 발달한다. 그래서 자아 이상과 양심이 형성되고 이걸 도덕성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이상적이고 도덕적이며 비판적인 눈으로 자아를 평가한다. 그래서 죄책감이 생기는 거죠. 자책감과 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이 눈은 바로 무슨 눈이냐?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가르쳐준 네, 그런 이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됐을지라도 마치 내가 잘못하면 우리 엄마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네, 계속 옥졸이 나를 갖다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지는 거죠. 본능과 초자와의 갈등이 너무 심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자, 보겠습니다. 51쪽. 인간의 심리를 의식, 전의식, 무의식의 세 층으로 구별하고 그것에 따라서 심리 현상을 설명하면서 생물학적이고 기계론적인 것이 특징이고요. 심리의 기초를 본능에 두고 본능을 불쾌를 회피하고 그리고 쾌를 추구하는 개체 보존 본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것은 바로 종족 보존 본능으로 성욕이며 이것의 발현은 사회적 제약에 부딪혀서 충족이 억압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남자들이 이제 한 15 이때 되면 이제 성적 본능이 이제 이렇게 충동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을 그때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억압하는 거죠. 네, 성령에서 발현하는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하는데 이 억압된 에너지가 무의식에서 인간의 행동을 주도한다고 보았어요. 이것을 리비도라고 했고요. 인간 행동의 근원적 욕구이자 추동인 생물학적인 성에너지다. 그래서 요거 보세요. 네, PPT 52 부분 무의식의 역동성이 저렇다는 거예요. 계속 위로 치고 올라오면서 자아를 갖다가 움직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힘들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무의식에서 계속 올라오는 어떤 어릴 때 상처를 받았다든지, 네, 어릴 때 아주 지속적으로 아버지가 엄마를 갖다가 폭력을 행사했다든지, 또 나를 갖다가 아버지가 학대를 하고 폭력을 행사했다. 그럼 그것이 무의식에 이제 억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분노, 네, 내가 아버지한테 당한 분노 이런 것이 이제 있다가 있으면서 계속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한테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풀겠어요? 학교 가서 약한 만만하게 보이는 자기네들 반 아이들한테 풀어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 무의식에 어떤 정말 나쁜 기억이 억압돼 있고, 예, 이렇게 됐을 때 무의식은 현실에서 자아는 이걸 너무 다루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기 싫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생각하기 싫고 양심의 가책이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무의식에다가 이제 이렇게 밀어넣는 거죠. 그래서 그 무의식에 들어갔는데 무의식에서 그것들이 그냥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바다가 출렁이면서 파도 치듯이 계속 의식 위로다가 올라오는 거죠. 왜냐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이.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의 행동을 갖다 계속 어떻게 하겠어요? 나쁜 기억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은 이제 행동이 뭐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막상 결혼할 때가 되니까 너무 자기도 모르게 그 불안이 뭔지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파혼 이렇게 되고, 또 어떤 여자는 결혼해서 계속 이혼 이렇게 되고. 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결국은 상담을 하나 보면 이제 어릴 때 경험한 어떤 것이 네, 억압된 나쁜 기억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 안에서 계속 역동적으로 올라오는 그 힘에 의해서 이 사람이 평생 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좋은 기억이 많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겠죠. 네, 이것이 굉장히 무의식의 역동성이 무서운 거죠. 네, 주요 개념과 특성에서 인간의 두 개의 상반된 본능으로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있죠. 그런데 삶의 본능을 에로스라고 하면서 배고픔과 같이 삶을 유지시켜주는 것, 종족을 번식시켜주는 성욕,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본능은 죽음과 파괴에 대한 경량성이에요. 그래서 살인, 성범죄의 충동성, 이런 것들을. 그래서 삶과 죽음의 본능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융합되어 있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죠. 피자를 먹으려는 삶의 본능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공격적인 본능, 그리고 성적인 그런 충동의 본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주요 개념에서 보면 프로이드는요, 아이들이 성격 형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심리 성적 발달 단계로 이렇게 이론에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심리 성적 발달 단계라고 했어요. 이때 어떻게 나눴느냐, 이제 구강기, 그 다음에 학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그 다음에 잠복기, 그 다음에 성기기, 이렇게 5가지로 나눴습니다. 이걸 갖다가 심리 성적 발달 단계라고 했어요. 이때 성격 형성이 이루어지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심리 성적 발달 단계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성감대가 신체 부위를 옮기면서 쾌감을 느끼는데, 그와 관련되어 부모와 갈등이나 욕구 불만 및 좌절을 겪으면서 성격을 형성해 나간다. 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대로 PPT 57쪽에 이렇게 이제 구강기, 구강기 쭉 나와 있습니다. 구강기는 태어나서부터 18개월, 학문기 약 9개월에서 3세, 그리고 남궁기는 4살에서 7살, 잠복기는 학동기라고 보시면 돼요. 요 아동기 8살에서 12살, 네, 요거는 이제 8살이라고 또 만으로 하면 7세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성기기는 청소년기, 6살에서 8살, 7살에서 9살, 9살에서 12살, 12살에서 14살, 15살에서 18살, 19살에서 20살,
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구강기를 이제 자세히 풀어볼게요. 입을 통해서 쾌락을 얻어요. 그리고 8개월까지 입으로 이제 엄마의 젖을 빠는 행위 아니면 젖병을 빠는 행위로 쾌감을 느끼면서 이후 구강 공격에는 물어뜯는 것, 이것도 이제 쾌감을 형성돼요. 엄마 젖꼭지를 이제 앙하고 물어가지고 아유 깜짝이야 그러면서 엄마가 젖꼭지를 쑥 잡아 빼요. 이게 바로 이제 아이들은요 이때 굉장한 이제 충격을 받고 엄마가 나를 공격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떤 아이들은요 엄마가 그 아기가 이제 엄마 젖을 빨다가 물었는데 그때 이제 엄마 반응이 너무 세니까 그 다음날부터 엄마 젖을 안 먹고 바로 젖을 뗐다고 그런 걸 봤습니다. 네. 욕구 충족의 좌절을 이때 겪거나 고착되는 경우는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성격이 되기 쉽다. 네, 그래서 입을 통해서 만족하고 빨고 삼키고 씹고 그래서 뭐든지 갖다가 빨고 그리고 뭐든지 삼키죠. 아기 때는 그리고 뭐든지 씹어요. 네, 이러면서 너무 이제 이것이 이때 너무 구강 수용적으로 이게 이제 젖을 오래 먹인다든지 이러면 낙관적이고 그리고 또 의존적이기도 하고 과도한 사람을 과도하게 신뢰하는 이런 사람의 성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그 빠는 본능을 충족을 못 시키고 젖을 얼마 못 먹고 젖을 떼고 막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비관적이에요. 그리고 공격적이에요. 그리고 논쟁적이에요. 입으로다가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입으로 충족돼야 될 거를 갖다 제대로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비꼬기. 그 다음에 타인을 이용을 하려고 그러고요. 담배 피는 거. 프로이드 담배 이렇게 들고 있는 시가 들고 있는 사진 맨 앞에 있잖아요. 프로이드가 구강암으로 별세했거든요. 프로이드가 젖을 오래 못 먹은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런 성격이 형성이 되고요. 학문기로 가보겠습니다. 네, 학문기. 네. 만 3세까지요. 이때 성감대가 학문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속에 배설물을 갖다 보유하거나 내보내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데 태어나서는 우리 이 애기들이 근육을 갖다 마음대로 조절할 수는 그게 안 돼요. 근데 애들이 크면서 이제 그걸 불수위 근이라고 하는데 그 근육이 발달을 하면서 자기가 응가가 마려우면 참을 줄도 알고 잠깐만 기다려 엄마가 변기 가져올게 그러면 참아요. 바로 이거. 네. 그러면서 배설물을 보유하거나 내보내면서 쾌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배설물을 갖다가 응가를 하고 나서 배설물을 보고 그게 마치 자기 성취물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심리적인 쾌감. 물론 이제 응가를 했으니까 몸에서도 쾌감을 느끼지만 그러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거죠. 네. 주 양육자의 배변 훈련이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쳐서 지나치게 또 쌌냐 그러고 아기가 이제 싸게 이렇게 잘 가리다 쌌을 때 막 혼내고 벌세고 이러면은 강박적 성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왜? 또 오줌 싸고 똥 싸면 엄마한테 혼나니까 양육자한테. 그 강박적인 이런 성격을 형성 지나치게 깔끔하고 강박적이면서 인색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변에 내 성격은 어떤지 주변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처벌 위주로 배변 훈련을 하였다면 어머니에 대한 공포와 분노를 갖게 되고 반항적이 되어 고집스럽고 무질서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행동을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학문기 보유 성격으로는 고집세고 구두쇠, 지나친 청결, 시간엄수. 네. 그런데 학문기에 너무 이제 이렇게 너무 이제 애를 갖다가 닥달을 했다 그러면 잔인하고 네, 파괴적이고 난폭하고 적개심이 많고 또 불결한 이런 네, 지저분한 성격이 되기 쉽다고 해요.
네, 이번에는 남궁기로 가겠습니다. 남궁기는 이제 3살에서 6세인데 이성의 부모에게 애정을 갖게 되며 동성의 부모에게 질투와 경쟁심을 느끼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이때를 갖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라고 그러고요. 여자아이들은 엘렉트라 컴플렉스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동의시를 통해서 극복을 하고 역할, 아들은 아빠의 역할을 갖다가 딸은 엄마의 역할을 학습을 하고요. 그러면서 초자를 형성을 합니다. 네. PPT를 볼까요? 네. 아들이 엄마가 아들들을 대부분 좋아하죠. 그래서 아주 사랑스러운 내 아들. 그리고 너무너무 엄마가 잘해주고 하니까 아들이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우리 엄마랑 결혼할 거야.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보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랑 보니까 우리 엄마 옆에 또 아빠가 계신 거예요. 근데 너무 아빠가 어때요? 거대해 보이죠? 아기 때 보니까 4살, 5살, 6살 때 보니까 그러니까 아빠하고 감히 경쟁을 할 수 있겠어요? 아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해요? 동일시로 심리적인 이거를 동일시로 바꿔서 역할을 아빠가 가르쳐 주는 어떤 거, 아빠가 축구를 좋아하면 자기도 축구 하고 이렇게 아빠와 동일시하면서 아빠의 한테서 이제 같이 아빠랑 잘 지냈을 때 이 아이가 그때 이제 아빠의 그런 역할을 보면서 내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빠하고 사이가 좋지 않고 이때 아빠가 없다든지 그러면 이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남성의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 그 대상이 없으니까 배우지를 못하겠죠. 네. 이래서 성격 형성에 아빠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래요. 특히나 남자아이들은.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느끼는 그 불안함이 뭐냐면 아빠가 하고 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상대가 안 되니까 그때 거세 불안을 느낀다고 그래요. 네. 자, 그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네. 억압이 여기 무의식에 이제 여기 억압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아빠, 이제, 있어서 나는 엄마하고 결혼할 수 없어. 네. 생각을 이제 억압시키죠. 또 딸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딸 바보, 아빠. 뭐든지 우리 딸이 최고고. 네. 이러다 보니까 나는 커서 우리 엄마랑 결혼할 거야. 근데, 엄마가 옆에 있네. 이미. 아빠가 이미 결혼했어요. 딸들이 그러고 온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 그래서